사무국은 제 생각에는 어떤 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가위원회라면 어느 한쪽에 앵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는 지금 국민연금 재정부가 있는데 이걸 약간 좀 키워서 사무국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기금운용 원칙의 검토 부분에서는 지금 뭐 제도와 기금의 연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공단에 기금운용본부가 있느냐 아니냐 이거는 사무실이 어디 있냐는 얘기지 이 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계는 기금운용 목표와 그러니까 제도 재정 부분에서 재정 목표가 나오고 2100년에 수지적자 안 되겠다. 2100년에 보관 안 시키겠다라는 재정 목표를 일단 수립해줘야 됩니다. 그럼 재정 목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험료는 몇 프로까지 올릴 것이냐? 13% 올리자, 12% 올리자라고 이제 또 합의가 되겠죠. 그러면 13%, 12% 올렸어도 2100년 고갈이 안 된다. 85년 고갈되겠다. 그럼 남은 15년을 누가 메꿀래? 기금에서 메꿔다오. 라고 해서 이 지금 재정 목표를 담당하는 데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참조 수익률 같은 걸 줘야 돼요. 15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추가 수익률이 이 정도 필요한데 니네들이 노력을 한번 해봐. 라고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럼 국민연금 지금 있는 이 역할은 현재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아주 자질구레한 얘기만 하는데 이런 것이 격상돼갖고 재정 목표를 만들고 재정 추계를 관장을 하고 재정 목표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은 이 위원회가 대표성이 강화되죠. 재정 목표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대표성이 강화되고 거기서 참조 수익률을 던져주면 그 다음에 그래서 기금위원회에서 이제 그 참조 수익률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적립기라든지 소진기 등등을 생각해서 허용 위험 리스크라든지 자산 배분 등을 고려해서 이제 기금운용 목표 수익률 이런 거는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이제 연계거든. 제도와 기금의 연계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금운용 역할이 독립적이지만 또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이 연계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 김재현 의원과 김성주 의원안이 공사를 만드냐 기금위원회를 전문가를 만드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지 이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두 안에다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위 위상 이 부분은 아마 어떤 부분을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기금의 운영 관련 전략적 결정은 모두 총괄하는 기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에서는 상당히 전술의 기본 방향까지도 좀 채워주는 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리스크 관리, 성과 평가, 의권 행사, 해외 대출 전술 등을 소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 조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발전에서 평가단 얘기하는데 이거는 평가단은 리스크 관리나 성과 평가의 소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단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책임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의권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주식 20%를 제한하고 있고 영향을 제한하고 있고 운용권 패시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대로 그대로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 영향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죠. 지분율 한 6.8%를 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다. 다음 페이지. 근데 이렇게 시장 중립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하고 주식 의권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동성을 안 주기 위해서 시장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하되 그렇다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주권 형성하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력하게 해야 되고 지금 사회이사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사회이사 추천하는 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에 이제 상임직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위원이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상임직이 되면 위원 간의 정보의 비계층성이 발생합니다. 그 상임위원 위주로 이제 위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위원들은 다 같이 비상임으로 하는 게 많고 상임직 두지 않는 게 좋다. 이 상설화 상임 이런 문제보다는 상설적으로 상시 운용되는 논의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1년에 4번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기준위원회는 월 2회 정도 이상의 개최될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지 상설이나 상임이나 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위원장 대통령 임명하고 위원들은 보건복지 장관이 임명을 단식하느냐 그다음에 또 위원 보수를 성과 연동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운영부서는 성과에 연동하는 게 많지만 위원들은 상당히 한 달에 2번씩 모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CPPIB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보상하기 때문에 정액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고, 발제문에서 이제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추천위원회는 2배수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임명권자가 2배수 중에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이나 위원을 2배수로 각각 추천하고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투자 전문 회사인데, 공단의 자회사는 뭐 공공기관 자회사 두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제문에서도 전행이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 위주의 기금운용위원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리스크 관리 소위, 성과평가 소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전행을 막기 위해서 자회사, 공단이 그러면 기금이 위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 밑에 준다고 해서 과연 리스크 관리나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 전문 위원, 기금이 위원들이 리스크 관리 소위나 성과평가 소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얘기하는데, 조직은 제 방향으로서는 자산분별 조직과 전수별 조직을 좀 혼합한 미래지향적 운용 조직이 맞다. 지금 뭐 채권, 투자, 주식 이렇게 하면은 위탁형 조직이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 전문 회사에서 외부 위탁 관리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위탁만 하려면 뭐 공사화나 전문회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외부 위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외부 위탁 중심의 조직이 된다면 이건 공사화나 기금 전문회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운용비가 더 드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그 전통자산권에서 지금 보면 계속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서 위험자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고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외의 기관 투자자 공정연구소 대체 투자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는 상당히 개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 외부 위탁만 계속하다 보면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캠퍼스하고 CPP도 제가 이 내부 역량은 CPP는 상당히 운용직의 내부 역량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상당히 저렴하고, 캠퍼스는 외부 위탁 중심입니다. 그냥 위탁 관리하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체를 안 한다 그러면 뭐 관계가 없습니다. 대체를 한다면 내부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고, 과연 캠퍼스는 미국에 있는 공사 조직인데 거기서도 상당히 그 수수료를 많이 준다면, 국민연금이 한국에서 과연 공공조직으로서 내부 역량 없이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캠퍼스보다 더 지불할 겁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이 대체 투자 시장이 깜깜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래서 투자 전문에서는 외부 전문가 채용, 국내 인력 양적 확대, 훈련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투자 전문 회사를 만든다 하는 정당성은 이 조직 전체가 운영하는 프론트, 미들 뭐 리스크 관리 전술 자산 배수 있었지, 백오피스 재무 회계에만 있어. 이게 전체가 금융 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독립적 회사로서 발족하는 정당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문 회사를 펀드별로 분리한다는데 제가 생각하면 좀 실효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도 해봤지만 다시 통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펀드 경쟁시켜서 어느 펀드 1, 2, 3, 4, 5가 일이 잘한다. 그러면 2, 3, 4, 5를 놔둘 이유가 없죠. 1로 통합해야 되겠죠. 해봤더니 1, 2, 3, 4, 5가 평균을 똑같겠다. 그리고 또 그것도 놔둘 필요가 없죠. 통합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같이 수렴을 하거나 누가 하나를 잘해도 결국에는 통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금 규모를 이용해서 운영 측면에서 교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펀드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크게 가져가는 게 맞다. 시장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성이 일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의 공공성과 이제 광의 공공성이 있는데, 협의는 뭐 국공채 매입이나 아까 말씀 국내 주식시장에서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뭐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의 그 협의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광의의 부분은 이제 단세대와 고용까지 이제 함께할 수 있지 않다.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정신적 보험 인상을 통해서 재정 안정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세대가 일단 재정 안정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공성이다 일단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거보다 지금 많은 표에서 60년 고가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52년 고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익률이 재정 추계에 들어간 수익률이 7.2%예요. 7.2% 재정 추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로 수렴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의 수익률이 5.4%예요. 최근에 5.4%고 재정 추계에 들어가는 건 7% 이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과다하게 높게 들어가서 재정 추계에 나가서 60년 고가입니다. 그리고 장수 효과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0.2년이 아니고 1년에 0.4년씩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효과를 합치면 제가 생각하는 60년 고관이 아니라 52년 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적립기에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위험에서 수익률 제고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공성이다. 다음 세대를 보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역할 분명히 하자라는 거고 대표성은 대부분에서 대표성이고 기금운용은 전문성이다. 이게 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하는 것은 상수돼서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도와 기금의 연계는 심의위원회와 기금위원회가 역할 부분, 정책 목표 연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고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에 있는 것을 제도와 기금을 연계한다고 보는 건 아주 형식적인 연계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 종료직에 불리는 해외 투자를 늘려하는 당위성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공단대 조직으로 해외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건 제가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이 있거든요. 좋은 투자 안건을 개발한다든지 자문, 위탁 수수료 이 관리자는 뒤로 손해보는 이런 부분 이거 관리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부 역량이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투자를 하되 미국 주식을 그냥 보유하고 있다. 가만 한국 투자, 한국의 국내 주식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기업용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전제는 해외에서 대체를 한다면 해야 된다면 공사가 꼭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뭐 그렇고 그거는 뭐냐면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 조직에다가 대체 투자 14% 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금운용 조직이 기금운용부가 9%밖에 못 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 사라고 해도 못 사고 있는 이 부분이 뭘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이게 명량입니다. 대체 투자 안건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투자할 수 없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서 14% 하는데도 불구하고 9%밖에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공사화의 정당성은 대체 투자가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많은 이제 반대를 하세요. 공사화나 기금운용위원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 주식채권에서 시장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는 아주 위험하죠.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TPIB도 있건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대체 투자를 통해서 알파를 추구하는 거, 이 두 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화되고 기금운용화 전문화되면 주식 갖고 알파를 추구한다. 이런 식의 그 오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화 되면 전술 측면에서 전통자산으로 위험을 추구할 거냐, 대체 투자로 뭐 위험을 추구할 거냐 이런 걸 구분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알파, 베타, 스마, 베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 허용 한도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해외 대체 투자 떼어놓을 수도 없는데 지금 왜 해외 전문성을 인정한 한국인도 한국의 투자 전문가에 많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돈만 많이 준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조직 내에서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조직이냐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조직이면 상당히 초빙하기 힘들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 금융조직화해야 되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